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개똥벌레 6.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의 아파트 옆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나는 긴 편지를 썼다.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되도록 솔직하게 썼다. 나로선 여러 가지를 잘 알 수 없으며 알려고 애쓰고는 있으나 그러자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나로선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나도 되도록 심각하게 사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기엔 세계는 너무나 불확실하며 아마 그 결과로 주위의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타인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정말 너와 만나고 싶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 7월 초순경에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짧은 편지였다. 우선 대학을 1년간 휴학하기로 했어요.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젠 아마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휴학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내일 이사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당신에게 몇 번인가 의논하려고 할까도 했지만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요. 입에 담는 게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런 말투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는지도 모르겠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과할게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일로 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제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일이에요. 1년 남짓 저는 그것을 연기하고 또 연기해 왔어요. 그 탓으로 당신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한계있겠지요. 교토의 산중에 좋은 요양소가 있다고 하니 우선은 그곳에 정착할 겁니다. 병원은 아니고 훨씬 자유로운 시설이래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쓰겠어요. 지금은 잘 써지지 않는군요. 이 편지도 벌써 10번가량 고쳐 썼답니다. 당신이 1년간 제 곁에 있어준 데 대해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점만은 믿어주세요. 그 이상의 것은 저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신 레코드는 언제나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불확실한 세계 어딘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녕히. 나는 몇백 번이나 그녀의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읽을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슬퍼지곤 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나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볼 때 느꼈던 것과 같은 호소할 데 없는 슬픔이었다. 나는 그런 심정을 어디로 가져갈 수도 어디다 챙겨 놓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형체도 없고 무게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몸에 걸칠 수조차 없었다. 풍경이 내 앞을 서서히 지나갔다. 나의 귀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와닿지 않았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전화가 걸려올 때는 없었으나 그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텔레비전 야구 중계를 켜고 그것을 보는 척 했다. 그리고 나의 텔레비전 사이에 가로놓인 막막한 공간을 응시했다. 나는 그 공간을 둘로 가르고 그 갈라진 공간을 다시 둘로 갈랐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계속해 마지막엔 손바닥에 얹힐 만큼의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10시가 되면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다. 그 달의 끝 무렵에 나의 동거인 인스턴트 커피병에 넣은 개똥벌레를 주었다. 병 속에는 개똥벌레 한 마리와 풀잎과 물이 조금 들어있었다. 뚜껑에는 공기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다. 사방은 아직 밝았으므로
그것은 그저 그런 냇가의 검은 벌레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분명 그것은 개똥벌레였다. 그 벌레는 미끌미끌한 유리벽을 기어오르려다가 그때마다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곤 했다. 개똥불을 본 건 오래간만이었다. 마당에 있더라고. 근처 호텔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풀어놓은 것들이 이리로 잘못 들어왔나 봐. 그는 보스턴 백에다 의류며 노트를 밀어 넣으면서 말했다. 벌써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몇 주일인가 지나 있었다. 기숙사에 남아있는 건 우리들 정도였다. 내 쪽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쪽은 실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실습도 끝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여자아이한테 주면 좋을 거야. 정말 좋아할 테니. 하고 그는 말했다. 고마워. 하고 나는 말했다. 날이 저물자 기숙사는 조용하기만 했다. 국기가 기풍에서 내려지고 식당 창문에 전등불이 켜졌다. 학생이 적어진 탓으로 식당 불은 여느 때의 절반밖에 켜져 있지 않았다. 오른쪽 절반이 꺼지고 왼쪽 절반만이 켜져 있었다. 그런대로 희미하게 저녁 식사 냄새가 났다. 크림 소투 냄새였다. 나는 개똥벌레가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누군가 걷어들이는 걸 잊어버린 흰 셔츠가 빨랫줄에 걸려 무슨 곤충의 껍데기처럼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옥상의 구석 쪽에 있는 녹슨 철제 다리에 올라가 금수탑 위로 나섰다. 원통형의 급수 탱크는 낮 동안에 듬뿍 빨아들인 열로 해서 아직도 따뜻했다. 비좁은 공간에 걸터앉아 난간에 기대고 있노라니 아주 약간 일그러진 하얀 달이 눈앞에 가까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으로는 신주쿠 거리가, 왼쪽에는 이케부쿠로 거리가 보였다.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선명한 빛깔의 냇물이 되어 거리에서 거리로 흐르고 있었다. 갖가지 소리가 뒤섞인 부드러운 소음이 마치 구름인 양 거리 위에 떠 있었다. 개똥불은 병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깔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색깔조차 너무나 얇았다. 내 기억 속의 개똥불은 좀 더 뚜렷이 선명한 빛깔을 여름의 어둠 속에 발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개똥벌레는 힘이 빠져 죽으려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병의 목을 잡고 몇 번인가 흔들어 보았다. 반디는 유리벽에 몸을 부딪히고 아주 조금 날았다. 그러나 그 빛깔은 여전히 희미하기만 했다. 다분히 내 기억이 잘못되어 있나 보다. 반딧불은 실제로 그다지 선명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저 그렇게 생각한 건지도 모른다. 혹은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너무나도 깊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나로선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밤의 어두운 목소리뿐이었다. 벽돌 구조의 낡은 수문도 있었다. 그건 핸들을 빙글빙글 돌려서 여닫는 수문이었다. 강가의 수초가 수면을 거의 다 덮어버린 것 같은 조그마한 시내였다. 사방은 아주 캄캄하고 수문의 물 웅덩이 위를 몇백 마리나 되는 반딧불이 날아다녔다. 그 노란 빛깔의 덩어리가 마치 마구 불타오르는 불똥처럼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게 언제 일이었더라? 그리고 도대체 어디였더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 와선 이런저런 일들이 앞뒤가 맞지 않게 뒤섞여 버렸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몇 번인가 심호흡을 해보았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몸이 금세라도 여름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날이 저물고 나서 금수탑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 여느 때보다 바람소리가 두드러지게 들려왔다. 그다지 센 바람도 아닐 텐데 그것은 불가사의 할 만큼 선명한 행적을 남기고 내 곁을 휘몰아쳐 나갔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밤이 지표를 뒤덮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강하게 그 존재를 돋보이려 해도 밤은 제 몫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었다. 나는 병의 뚜껑을 열고 개똥벌레를 꺼내어 3cm쯤 내민 금수탑 가장자리에 놓았다. 개똥벌레는 자신이 놓여진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개똥벌레는 주위를 비실거리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부스럼 딱지처럼 말라있는 페인트 자국에다 발을 걸기도 했다. 잠시 동안 오른쪽으로 나가 거기가 막빠짐을 확인하고는 다시 왼쪽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시간을 들여 볼트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거기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다. 개똥벌레는 마치 숨이 끊어진 듯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난간에 기대 쓴 채 그런 개똥벌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우리 사이에 냇물처럼 흘러갔다. 너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무수한 잎사귀들을 비벼댔다.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